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적이군요. 예. 공간이 만든 공간. 예. 어떤 책입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책은 유현주 건축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는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중간에 사람을 빼고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데, 이것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간 문화의 교류 생각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분야 간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문화 유전자의 진화와 계보를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까? 자, 목차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책의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서요. 1장, 왜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하는가?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 3장,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4장,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9장, 가상 신대륙 세계 등등입니다. 그래요. 1장부터 좀 살펴보자. 왜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본론부터 얘기하면 건축의 본질이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축물을 볼 때 외형을 많이 보죠. 건축물의 외형은 허세가 잔뜩 들어간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쪽 빈 공간은 허세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이나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빈 공간에는 용도에 따른 공간의 활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 안을 우리는 가구와 각종 기기들을 채워 넣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모든 문화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국적 특성에 대한 차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천장의 높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천장의 높이가 창의력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천장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천장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기만 위한 공간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넓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확장된 사고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앞으로 학교의 그 천장을 많이 높여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요.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 변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인류사 이야기가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던 인간들은 빙하기 끝에 농업을 하게 되죠. 수렵 채집을 하려면 엄청난 크기의 숲이 필요했지만 농업은 작은 크기의 땅에서도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문명들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건조기후의 강가 근처에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주죠. 그 이유는 바로 질병 때문입니다. 농경사회가 도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건조기후 때는 전염병이 잘 돌지 않는 데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분업이 발생하고 전문적인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최초의 문명들이 만들어진 것이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건축물도 생겨나게 되죠. 거대한 건축물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문명의 크기나 위대함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이게 벼농사냐, 밀농사냐에 따라 가지고 서양과 동양의 두 개의 세계가 왜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연간 강수량 1000ml가 기준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적은 서양의 경우 밀농사가 유리하고 이거보다 많은 강수량이 많은 동양의 경우 벼농사가 유리했다고 합니다. 벼농사를 하기 위해선 관계 수로 등의 물을 정비하고 공동체적인 활동을 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공동체 중심적 문화가 발달한 반면 서양의 경우 밀농사는 개인적 성격이 강하게 발달하다 보니 두 가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결정짓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강수량을 기준으로 쌀 농사, 밀 농사를 짓는 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문화도 바뀌었고요. 예. 건축에는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까? 자, 동양의 경우 대부분 지붕에 처마가 있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비를 피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에 서양의 지붕을 보면 처마가 거의 없는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동양의 경우 단 높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곳에 위치하고 단위치가 낮으면 지위가 낮았습니다. 조선에도 법적으로 왕궁의 담보다 높게 할 수가 없었죠. 이처럼 비를 피하는 것이 지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동양에선 건축물을 어디에 위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따라서 풍수지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었죠. 만약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고이거나 흘러가는 곳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서양의 경우 건축물의 위치가 동양에 비해 덜 중요하다 보니 풍수지리에 관한 개념이 별로 없었죠. 또한 건축물의 재료 또한 다릅니다.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의 경우 벽돌 위주로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동양의 경우는 나무를 기둥으로 만들고 주축돌을 세워서 만들어 기둥을 씌웁니다. 그래서 서양은 벽돌을 통한 공간 중시적 문화라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 반면 동양을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다 보니 중심이 되는 사람 위주로 집단주의 문화가 발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편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편도 재밌더라고요. 알파벳 vs 한자 편에선 왜 서양에선 알파벳이 발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서양은 개개인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드는 관점이기 때문에 신이 만든 수학적 집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동양에선 관계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다고 합니다. 체스 vs 바둑 편도 재밌습니다. 체스와 바둑은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체스는 일정한 계급을 가진 존재들이 주어진 칸을 이동하면서 전투를 합니다. 즉, 각 구성원이 할 수 있는 분업적 전문성이 존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킹을 잡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움직이죠. 반면에 바둑의 경우 각돌의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의 왕이 존재하지 않으며 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게임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즉, 서양 게임의 체스의 핵심은 뭐냐?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 게임, 바둑의 경우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 소개될 수는 없겠고요. 일단은 좀 기억에 남는 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마지막 장에 코로나19가 바꾸는 권력 구조 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온라인이 보편화되면 사람들은 복잡한 그 도시를 떠나서 넓은 공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으나 인간의 밀집되는 본능은 더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죠. 근데 코로나19가 이러한 본능에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학교가 권위를 잃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종교 권력의 경우 교회를 보면 말이죠. 예배를 보면 의자에 한 10명 정도 앉잖아요. 양 끝에서 피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가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 권력이었던 거죠. 종교의 경우 집에서 예배를 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후발주자의 경우 신천지 같은 거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 그들을 갖다가 예배당에 묶어놨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는 직업은 반드시 가져야 하고요.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며 선생님의 권위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런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죠. 한 공간에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 기존의 권력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자 유현준 교수는 아무리 코로나19가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어도 다시 모이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이 미래의 건축물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기원과 또 지금 현재와 또 미래 건축과 맞물려서 참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낸 것 같네요.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건축물의 관점에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과정까지 볼 수가 더 재미있었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한 관점의 경우 공감이 많이 가서 실제로 미래의 건축물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환 작가.